그래서 저는 이번에 미국에 와서 제가 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미국은 과연 21세기에 어떠한 미래사회를 추구하고 그 이후의 세계 질서를 어떠한 그림으로 개편하고자 하는가를 원하는가, 이거를 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여기서도 보면은 지금 그 나를 비판하는 좌파나 친중 우파들이 맨날 그 써올리는 게시글이나 이런 걸 쭉 보면은 수준이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에 저 밑에서 놀고 있죠. 나는 그런 거 관심 없어. 누구를 만나서 악수를 할지, 누구를 만나서 뭐 할지, 그게 아니야. 우리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지금 현재 미국의 엘리트들이 어떠한 이야기라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병신 같은 그 악플단 애들은 그러더라고요. 아니 김 박사 돈 주고 CPEC 가는 거 그게 뭐 대수라고. 그거는 당신네 같은 수준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 정도밖에 생각 못 하잖아요. 나는 이족사회, 이 나라의 엘리트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21세기의 산업구조 개편, 정보사회 개편, 기술혁명 등등을 해서 어떻게 미래사회를 바꿀 것인가에 관심 있는 거예요. 그 정보를 캐치해서 어떻게 바꿔야 되는가가 우리나라 정치의 선거 공약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선거 공약으로. 왜? 빨리 바꿔야 되니까. 그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정당이 해야 될 게 뭡니까? 정당이 해야 될 게 그런 거 아니야. 선거 공약이 뭐야? 맨날 내가 뭐 국회의원 되면 우리 동네에 다리를 놔주겠습니다. 뭐 포장된 도로를 깔겠습니다. 그건 옛날 얘기고, 응? 멀쩡한 아스팔트 도로 또 까부수고 다시 깔고, 멀쩡한 교량이 있는데 또 교량 만들고 하는 거는 건설 브로커들과 돈 먹으려는 행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말고 어떻게 우리가 갖고 있는 예산을 가지고 미래 사회에 맞는 인프라라든가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려야 될까를 알아야 된다니까. 어떤 거를 구축해야 되고 그것이 선거 공약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먹고 살 길이 열리지. 그까짓 거 교량 부쉈다 다시 부수고 아스팔트 까기지부터 다시 까는 걸로 얼마나 많은 인구의 고용 창출이 되고 그 사람들의 고용 안정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게 되겠냐고. 안 되잖아. 그런 걸 해야 된다고. 그러려면은 여기 와서 그걸 봐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기도 와서 이제 쭉 미국의 이제 인프라도 보고 도시 행정 이런 것들 지금 보고 있거든요. 저는 관광하는 게 그냥 관광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거를 다 보고 있다고. 어저께도 저기 스테이크 집 가서 그 고기 먹는 거 이게 보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이 지역의 그 외국인 성비, 웨이터들이 보니까 멕시칸들이 많더라고. 그 성비, 그 다음에 어떻게 주문을 받는가, 손님들은 누가 오는가, 무엇을 먹는가, 이런 것들을 다 본다고. 왜? 이게 앞으로 어떤 구조로 변하는가가 알 수 있는 힌트가 되기 때문에. 뭐 일반 사람들은 그래요. 이거 좋은 데 가서 식사하셨네요. 그건 당신네들 생각이고, 저는 그걸 보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른 걸 보고 있다고. 지금 미국이라는 사회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를 지금 보고 있는 거라고. 네, 그걸 알아야 돼요. 네. 그래서 이번에 연구를 하기 위해서 왔고, 지금 계속 보는 중이고, 이번에도 이제 세미나 많이 가서 보고 있는데, 여러분 오시지 않더라도요, 한번 그거 한번 봐보세요. 여기 그 10회 어플리케이션에 그 10회 2020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까시면요 스케줄을 볼 수가 있어요. 저도 지금 그 스케줄 지금 해가지고 이렇게 제가 고르거든요. 어디 참석해서 구경할 것인가. 여러분들 참석 안 하시지만 한번 어플리케이션을 깔아보세요. CPAC 2020 CPAC 2020 그 어플리케이션 검색하면 나오거든요. 그거 찾으셔가지고 깔으신 다음에 거기서 말하는 어젠다를 보세요. 어젠다. 발표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발표하는가를 보라는 겁니다. 전 그게 관심 있는 거예요. 그게 관심.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가예요. 우리나라에서 보통 정치 관련된 거 모임 나오면 뭐예요? 여러분 문제는 공산주의자입니다. 좌빨들을 척결합시다. 빨갱이를 몰아냅시다. 이런 거 얘기하죠. 저 관심 없어요. 저 그런 거 관심 없다고. 제가 관심 있는 건 뭐다? 우리가 정치를 하게 될 때 이 사회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어느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런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걔네들의 발표 주제를 본다고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그리고 왜 저 얘기를 하는가? 우리나라에서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 분야를 얘네들은 얘기한다고요. 아니 왜 똑같은 선거인데 우리나라랑 말하는 주제가 다르지? 우리나라는 아직도 그 19세기에 머물러 있죠. 좌우 논리, 빨갱이 논리, 아니면 자유민주주의 논리. 우리는 18세기의 논리에 갇혀서 냉전시대 논리에 멈춰있지만 얘네들은 지금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그래서 얘네들은 왜 자꾸 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왜 저런 거에 관심을 갖지? 전 이게 알고 싶은 거거든. 응? 그러니까 돈 내고 아무나 오래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돈 내고 와. 누가 돈 내고 와서 보지 말래? 근데 당신네들이 와서 할 수 있는 거는 다른 애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연구해야 됩니다. 네. 생존권의 문제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있다가 저희가 거기를 가서 볼 겁니다. 네, 이념은 이제 좌우의 논리 이념의 그 갈등은 종식이 될 겁니다. 미래 사회에는 종식이 될 거예요. 어떠한 식으로 종식이 될지가 저는 궁금한 거예요. 어떠한 식으로 균형점을 잡을지가 전 궁금한 거예요. 전 그걸 보고 싶은 거예요. 왜? 먼저 알아야 먼저 대비하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아까 그 세계질서 개편의 새벽이라고 제가 쓴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보수주의자라고 해서 암호화폐 개발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백인이라고 해서 백인계 보수주의자라고 해서 흑인이라던가 히스패닉에 대한 인종차별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 한국에서 얘기하는 보수 우파와 이쪽 미국의 우파는 달라요. 사고방식이.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개신교 신자인가? 아닌가? 잘 애매해요. 어쨌든 개신교 신자라 하더라도 이슬람 사람들도 잘 대해줍니다. 아시겠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불교 신자도 잘 대해줍니다. 어? 무신론자도 잘 대해줘요. 네? 이런 겁니다. 왜? 미국이라는 사회는 이미 산업화 시대를 거쳐서 세계화 속에서 지금 다음 정보화 사회, 미래 사회로 가고 있다고. 그 과정 속에서 만들어진 세계화 속의 산물, 지금보다 다민족 국가가 된 이 현재의 결과를 부정하지 않고 이 상태에서 그 다음 스텝을 전진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네. 미국이란 나라가 그렇게 진단. 우리나라 우파 보수주의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내가 이런 얘기하면 또 그래요. 역시 김 박사는 좌파 빨갱이야. 단문화를 선전하고 이슬람을 찬양해. 요 수준에 머물러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미국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물고 빠는 미국이란 나라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림에 따라가주지 않습니다. 그게 보수주의자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걸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미국이라는 개방된 사회에 자유민주주의를 공부해가지고 농경민족적 관점에서 자유민주주의를 해석하고 바로 학벌, 파벌을 만들어버립니다. 사고방식은 여전히 농경사회에 머물러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뀌는 21세기에 적응을 못하고 자꾸 갭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 보수주의자들을 만날 때 개신교 사람들만 만날 거라는 큰 착각 버리십시오. 미국은 애초에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 생각 하지도 않아요. 우리나라에서 우파의 상징하면 개신교죠? 미국엔 그런 거 없습니다. 바로 미국은 바뀌었다니까.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그런 사고방식이 1930년대, 20년대까지 존재했던 미국의 보수주의자의 사고방식이에요. 지금은 21세기입니다. 네? 그런 사고방식 자체가 없어요. 그런 걸 이야기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대통령 떨어집니다. 우리나라가 착각하고 있다는 거지. 네.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10백 제가 보라고 했잖아요. 거기를 쫙 보세요. 연사들을 보십시오. 연사들의 인종을 보세요. 중국을 견지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고등창 같은 중국인을 내보냅니다. 응?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 네? 한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어떠한 쪽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빨리 읽어야 된다고. 네? 왜? 지금 미국이 하고 있는 이 방식이 가장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미국 애들은 딴 거 없습니다. 미국 애들 보는 거는요, 효율성이에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영국 식민지에서 벗어나서 100년 만에 세계 패권 국가가 됐던 거는 바로 효율성에 기반을 둔 사회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즉 효율성이라는 건 뭐다? 그 사람이 백인인지 또 앵글로색슨인지 아닌지, 유태인인지 아닌지, 뭐 기독교인지 아닌지, 이슬람인지 아닌지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니까. 너 모자래, 너 모자래, 너 모자라는데 이거라고. 이 간단한 진리를 우리나라는 거부하죠. 이 간단한 진리를.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한국인을 비하할 필요는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미국만 하고요, 다른 나라 다 못해요. 영국이 됐든 프랑스가 됐든 다 못합니다. 네, 일본도 못해요. 미국만 유일하게 이게 가능했기 때문에 지금의 강력한 국가가 됐던 것 뿐이에요. 네, 아직도 다른 나라는 못합니다. 네. 이존박님, 트럼프는 개신교 신자 맞고요, 기독교인 최대 지지자가 맞습니다. 박사님,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그래서 트럼프가 멕시칸이나 이슬람을 무시한답니까? 안 한다니까. 우리나라는 어떻죠? 무시하죠. 그게 차이라는 거예요. 뭐 절대적 지지자가 개신교니까 된다, 그 얘기 뭐다? 우리나라 개신교 신자가 문제가 많다는 소리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그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박사님, 트럼프 신자 개신교 신자 맞고요, 개신교 신자의 절대적 지지하에 대통령이 된 겁니다. 뭐 어쩌라고? 예? 뭐 어쩌라고 해요? 뭐 어쩌라고? 예? 미국은 설령 개신교 신자들이 다다수가 돼서 그 지지 기반으로 된 사회를 하더라도 한국의 개신교 신자들은 안 한다니까. 그게 차이예요. 차라리 그걸 배우세요. 우리나라 사람들. 어? 그걸 배우시라고. 네. 미국은 그렇지 않다니까. 네. 내가 이번에 여기 10회기 올 때에도 그래서 그걸 제일 먼저 얘기했던 거거든. 당신네들이 나에게 개종을 요구한다고 난 이번 10회가 오지 않는다. 어? 왜? 한국에는 그런 식으로 자꾸 그런 짓을 하니까. 여기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미국 사람들이 뭐라 그래? 나는 당신의 종교 관심 없어. 그럼 네 취향. 우리랑 뜻을 같이 해? 그거예요. 같이 해? 그럼 파트너. 끝. 이거라고. 네? 우리나라 이렇게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다고 개신교 신자를 좋아하죠. 나는 그 사고방식을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나는 그런 사고방식을 이해도 안 되고 이해하고 싶지도 않아요. 왜? 나는 그러한 사고방식에 빠지고 싶지 않기 때문에. 네? 그런 게 아니라고. 그렇죠. 중요한 얘기였네요. 윈터가드님, 개신교 신자도 헌법은 준수해야 될까요? 그렇죠. 헌법을 준수해야 되는 겁니다. 헌법. 그렇죠? 성경을 준수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슬람 원리주의랑 똑같은 겁니다. 이슬람 애들이 멀쩡한 헌법을 냅두고 하마스라는 코란의 율법을 따라버리잖아. 이게 얼마나 정근대적이야. 그렇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국민국가의 헌법을 기반으로 한 국가입니다. 헌법을 지켜야지. 그렇죠? 헌법의 내용에 따라 헌법의 핵심을 따르면 되는 거예요. 종교의 자유가 있는 국가.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냥 미국처럼 하세요. 모르겠어요. 네. 이게 우리나라가 앞에 해야 될 미래의 상입니다. 네, 사는 컨텐츠가 또 있습니다. 네. 미국이 그래서 내전이 많은 혼란 국가라.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박정선이 영적 전쟁도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고방식 다 사라질 겁니다. 영적 전쟁 없습니다. 남의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 사회는 앞으로 살아남지 못합니다. 타 민족을 인정하지 않는 민족은 살아남지 못합니다. 이렇게 세계화가 돼서 서로 교류를 하는 사회에서
자기만을 이야기하고 남을 배척한다. 그 민족은 사라집니다. 지금 중국이 왜 다골이 당하는 줄 아세요? 아메리칸 드림은요, 아메리칸 드림을 얘기하면서 앵글로색슨, 유태인, 이슬람, 동양인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로 미국 시민권을 갖고 사는 사회가 아메리칸 드림이고, 중국몽이 실패한 이유는요, 중화 민족주의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그 짓을 했기 때문에 지금 중국인들이 전 세계적으로 다굴이 당하고 미움을 받는 거예요. 한국인도 그렇게 되고 싶으세요? 저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네.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남을 인정하면 돼요. 왜 남을 인정하지 않지? 네.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절대 반대해요. 누가 뭐라고 얘기해도 저는 탁 끊어버립니다. 제 팬이라도 그런 얘기하면 저는 딱 끊어요. 아닙니다. 저는 눈치 보고서 이렇게 막 마음에 있지 않은 막 그런 얘기 안 되니까. 네. 앞으로는 이념, 철학, 종교, 민족이 다 혼지하는 다문화 사회로 가요.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어쩔 수 없습니다. 단 그 열린 사회에서 우리가 문화적 헤게모니, 한국어라는 언어가 갖는 언어의 헤게모니 이런 것들을 가진다면 우리 한국의 정체성이 유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의 한국어를 백인과 흑인도 배우고 하면서 한국어가 세계 언어가 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사회가 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돼요. 이제는 영어가 영국의 언어가 아니거든요. 영어는 세계인의 언어거든요. 한국도 그러한 것이 되게 해야겠다는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고. 영어가 흑인이 하면 이상한 겁니까? 아시안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죠. 이제 영어가 영국인의 언어라는 거는 과거 얘기예요. 변했다고. 한국어도 세계화시키고 싶으면 그렇게 변해야 됩니다. 네. 사고방식을 바꿔야 돼요. 동성애가 넘치는 사회가 되네요. 얘가 있잖아요. 동성애가 자연적이세요? 네? 여러분들이 얘기할 때 하나 있잖아요. 제가 얘기한 건 자연스러움이라고. 동성애가 자연스러우세요? 남자의 거시기가 똥구녕에 쓰시려고 만들어진 겁니까? 아니잖아. 그거 왜 만들어진 거예요? 그 원래 목적으로 쓰려니까. 자연스러운. 여러분, 그거 왜 게이 섹스를 여기다 갖다 붙이려고 하십니까? 그거는 부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자연스럽다는 거는 그 그대로. 아메리카노님 다문화 싫으십니까? 미국 오지 마세요. 혹시 선생님 자식 나시면 미국 유학 보내지 마세요. 여러분 자식 미국에서 유학하게 되면은 선생님이 싫어하는 마인드를 갖게 될 겁니다. 네? 안 된다니까? 네. 이 세상은요, 여러분 자원이 없는 한국이 다문화를 거부한다고요? 그럼 여러분 왜 미국 나가서 출장 가서 돈 버십니까? 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니까요. 논리가 말이 안 되게 된다니까요. 자원도 없는 나라가 먹고 살려면은 수출을 해야 되는데,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해외에 지사도 만들고 해외 시장 개척도 해야 됩니다. 그럼 거기에 주재원을 파견해야 된다고. 하지 마세요. 응? 싫으면은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응? 그러니까 세상의 이치에 어긋나는 말을 하지 말라니까. 자연스러움이 부자연스러움을 이기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 뭐냐? 저는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처럼 막 중국인들 차이나타운 되는 이런 문화 저는 싫다니까. 저는 정확히 얘기하잖아요. 그런 거 안 된다고. 네? 우리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그러한 외국인은요, 반대한답니다. 트럼프도 마찬가지잖아요. 트럼프가 언제 멕시코인들의 이민을 반대했습니까? 아니죠. 멕시코 이민 와도 돼. 불법 체류자나 불법 이민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이치예요, 저도. 네. 그런 겁니다.